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은 이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에 관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이제 얼마나 됐죠? 2020년 12월에 처음 이 소송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제 문득 이제는 좀 이 리플이 합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제 영상을 지금까지 좀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 합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SEC의 지금까지의 그 스탠스를 봤을 때는 뭐 워낙 좀 이 반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계속 그 행태를 또 보여왔기 때문에 리플과 지금 합의를 할 그런 마음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합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요 정치적 이유에서 이제는 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먼저 나왔던 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월 21일 새벽 2시 35분에 뭐 이때만 해도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25%로 전망을 한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21일 새벽 2시에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날 새벽 4시, 그러니까 불과 2시간 이후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또 마찬가지로 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이달 중 승인 확률은 갑자기 75%로 상향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기대가 없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1일에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러면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승인을 하루 앞두고 또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미 SEC가 증권거래소에 승인을 예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주 전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서류 제출에 관심을 주지 않을 때와 180도 바뀐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권이 정치적 이슈로 변모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나왔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점에서 갑자기 이 승인 예고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SEC의 태도가 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윗선은 이 민주당의 현재 대통령 이 바이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는 완전히 친암호화폐 인사로 탈바뀜 되면서,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연설을 했었고, 또 심지어 대놓고 이 미국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회의론자이면서 이제 민주당원의 상원 의원인데,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을 두고 비트코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트럼프는 뭐 한창 자신이 이제 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을 때 암호화폐는 사기이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부정적으로 보면서 원래는 이 암호화폐 반대파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것이 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 정치적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그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이 선거 자금을 이 암호화폐로 모으는 이런 단계까지 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의 유권자 3분의 1은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암호화폐 입장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면 뭐 거의 30%라는 얘기고, 이들의 표를 뺏기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재선의 가능성은 또 멀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뭐 친암호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암호화폐를 뭐 배척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또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요것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암호화폐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이 대략적으로 한 2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SAB 121 이 법안을 무효화하는 초당적 공동 결의안이 지금 상원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바이든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법안이 무슨 법안이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은행, 이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를 하는 그 법안을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해 준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원이 통과되기 전에 백악관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 의견을 또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지금 5월 28일에서 6월 3일로 연기가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서 정말 6월 3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그 스탠스를 바꿔서 이것을 허용을 하는지, 이것도 주요 관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법안이 뭐냐면 요 FIT 21 요 법안인데, 요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 암호화폐 규제권을 SEC가 아닌 CFTC에게 부여하는 법안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 전에 하원을 통과를 했고 이제는 상원의 통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약간 반암호화폐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에는 매우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리플과 연관을 지어서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이 리플 소송은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가 또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아마 7월에서 9월 4일에는 이 최종 판결이 나온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7월에서 9월 사이면 이제 11월이 대선이니까 이 대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열심히 표를 얻기 위해 이 선거 활동을 할 시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리플 SEC 간에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SEC가 기존 스탠스처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최종 판결이 어느 쪽을 좀 더 이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이 판결 그대로 이 SEC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언가 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것이 바이든의 작품이다 라고 좀 연출할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 바이든과 게리 겐슬러, 거기에 엘리자베스 워런까지 지금 이들을 암호화폐 시장의 적으로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바이든이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가 않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 이슈로는 제가 보기엔 이 리플 SEC 소송만큼 이목을 끌만한 이 재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암호화폐에 관련된 주요 법적 이슈라고 해서 총 9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보시면 뭐 FTX 관련, 또 자우창펑 바이낸스 관련, 또 마찬가지로 FTX, 테라폼네스, 뭐 망고마켓, 뭐 셀시우스, 뭐 쿠코인 거래소, 뭐 요런 지금 소송 관련된 그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뭔가 면죄부를 주기에는 그 죗값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고, 그런데 지금 SEC 리플 소송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이 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이든 입장에서 자신이 이 암호화폐 반대파가 아닌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대표적인 그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SEC와 리플 간의 합의에 이 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나온다라면 지금 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두 후보 간의 대결 양상이 이 암호화폐에 맞물려서 좀 그 구도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이 암호화폐 기업 간의 로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리플사 역시 좀 더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키우려는 나름의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글을 올린 이후로 이걸 보시면 지금 이 기사가 5월 29일 오늘 아침 9시 반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리플의 CEO가 미국의 대선에서 암호화폐 유권자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의 CEO, 이 갈링하우스도 당연히 지금 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또 보이고 있는 만큼 그것의 일환으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또 대표적인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합의의 가능성은 이제는 좀 그 가시권에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과거처럼 SEC가 부정적이면서 좀 강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